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부동산입니다. 금일 알아볼 내용은 문정부 출범 후 3번 하락했던 아파트값 이번에 또 하락이 올까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책 영향 단기에 하락했지만 이후 더 튀어올라 이미 쏟아낸 정책 추진 의지 꾸준히 보여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정책을 추진한다면은 꾸준히 추진해야 되겠죠. 전현민 기자분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 3번의 하락기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 집값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번째 하락기를 맞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동향 주간 매매 가격지수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한 시기는 3번 있었다는 거죠. 2017년 8월부터 9월 한 2개월 정도, 2018년 11월부터 2020년 한 2019년 6월까지, 그러면은 한 뭐 7개월, 8개월 정도 이렇게 하락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부터 5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락기가 있었던 거죠. 기간은 여기가 이제 제일 길긴 하네요. 그래야 뭐 7개월에서 8개월이죠. 세 차례 하락 구간은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던 시기와 겹친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던 시기와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되면은 이제 매매 가격 지수가 주춤하는 거죠. 주춤했다가 이제 다시 올랐다가 다시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면은 좀 주춤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러는 거죠. 첫 번째 구간이 2017년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온 시기와 일치한다. 정부는 2017년 8월 2일 주택담보대출, 총부채 상환 비율 등 규제를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을 강화했다는 것은 대출을 뭐 70%를 해줬던 거를 40%로 낮춰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강화를 한 거죠. 대출을 많이 안 해주는 쪽으로. 또 전국의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한 6.19 대책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양도소득세 강화,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 많은 양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이뤄지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 하락 구간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9년 6월 17일까지 사실상 2019년 상반기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는 97.2에서 95.16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한 2018년 12.16 대책 이후 2019년 상반기에만 3개의 공급 확대 정책을 쏟아낸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이제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런 이제 대책이 발표를 하니까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졌던 거죠. 해당 기간 동안 기준금리는 1.75%에서 0.5%까지 단계적으로 우하향했다. 세 번째 구간은 지난해
2020년이죠. 3월 30일부터 5월 25일 사이다. 금융과 분양에 대한 규제를 담았던 이 20 대책과 공공성을 강화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5, 6 대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투기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조이던 시기다. 투기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조이던 시기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전문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았지만 시장이 일정 기간 이후 오히려 더 튀어오르는 게 문제였다. 지금까지 그랬죠. 단기적으로는 주춤했다가 다시 튀어올랐다가 지금까지 그랬죠. 정책 남발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요인을 정책 남발이다. 정책을 너무 많이 발표를 하고 있다. 그것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본 거죠. 윤지의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고 그것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장이 왜곡되는 상황이 있으면 정부가 조급해하면서 이런저런 정책을 쏟아낸 게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갖게 하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면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그렇죠. 이런저런 정책을 쏟아낸다는 게 이런저런 정책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 또 다른 정책을 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책을 발표할 때 심사숙고해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될 것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해서 이런저런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에 내성을 갖게 되고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어 지금은 새로운 대책을 내기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충분하게 주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기존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위적 유동성 통제에 따른 가격 상승폭 둔화와 거래 절벽 상황이라며 근본 원인인 수급에 대한 개선이 안 되는 상황. 지금 수급에 대한 개선이 되려면은 2026년까지 가야 됩니다. 2026년부터 이제 공급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 통합기획, LH에서 하는 공공재개발 이러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을 때 2026년부터 물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그전에는 뭐 나올 물건들은 없고요. 지난 3번의 하락기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일정 기간이 언제일 것이냐가 이제 되겠죠. 그것은 이제 저는 내년 6월달이라고 봅니다. 6월달. 그리고 왜 6월달이냐면은 지금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작년이죠. 2020년 작년 7월 말에 생겼습니다. 7월 31일 날. 그래서 이제 요게 2년이 되는 시점이 이제 8월 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 계약갱신 요건을 사용하셨던 이제 전세 임차인 분들이 이제 나오는 시기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전세 만기가 도래했을 때
지금 전세 가격도 평균적으로 한 2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세 만기가 됐을 때 2억을 올려두고 2억을 올려주고 계속 전세로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오른 만큼 월세로 내는 방법. 그 다음에 매매로 돌아서는 방법. 요게 뭐 한 33%, 여기에 한 33%, 뭐 여기 한 33% 된다. 예. 매매로 돌아서는 수익요. 예, 33%.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뭐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10%다. 예, 그러면은 이 10%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자 10%를 이제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만큼의 이제 공급 물량이 있냐 하면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럼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가격 상승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8월 달부터 만기가 되니까 이제 매매로 돌아서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한 달 반에서 2개월 전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6월 달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이 지금 이제 8월 달이 되면 2년이 되기 때문에 이 내년 8월 달부터 또 2년 동안 그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계약갱신 요건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예, 계속 이제 돌아오는 거죠. 계약갱신 요건 사용했던 분들의 만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2026년 네. 그래서 이제 2026년부터 물건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물건이 쭉 나오면은 이제 가격 조정이 되겠죠. 이게 이제 계획적으로 잘 추진됐을 때 이런 거고요. 이제 계획에 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뒤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내년 2022년이니까 아직까지 한 4년 정도 4년 정도는 꾸준히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문정부 출범 후 3번 하락했던 아파트값 이번에 또 하락기 올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및 알람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희 평화부동산에서 올리는 매매 물건, 뭐 전세 물건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